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주말이 되어서 날씨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2분기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최근의 수급을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금융주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 또 6월 달은 개인적으로 성장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배당 수익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2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 28일, 이때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6월 30일이고 또 배당락이 6월 29일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D+2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D-2일, 즉 6월 28일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매수해서 6월 전체를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6월 28일에 매수해서 6월 29일날 이때 매도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들 6월 28일날 이 하루만큼은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이 차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2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지 배당을 지급한다, 이런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정책으로서는 배당락 전날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이 지급되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 수요일,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정 일자가 8월 18일이고 보통주와 우선주 마찬가지로 주당 361원에 배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별 배당이 아닌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철에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최근 5거래일째 외국인이 1조 원에 육박하는 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4월 초에도 한 차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당시죠. 4월 첫날부터 4월 7일까지. 이때도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강한 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지금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에는 기관의 수급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반면에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고,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수급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을 조금 제한시킬 수 있었던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의 수급, 꾸준히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4월과 다른 흐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4월을 제외한다면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국 대선 시점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한 차례 강한 상승이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점을 딛고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과거와 달리 성장주로 몰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6월달이야말로 우리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이 배당 수익까지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코스피에 5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온시스템, 포스코, 그리고 쌍용 C&E, 효성 ITX, 이렇게 5개의 기업이 있고, 최근에 분기 배당을 발표했던 SK텔레콤하고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시젠까지 이 3개의 기업은
아직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여기 있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배당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 기업에 대한 모멘텀, 이런 다양한 부분들 참조해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융주 배당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 증권사,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고배당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5대 금융지주 배당 성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배당 성향이란 뜻은 여기 아래 나와 있죠. 배당금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인데 이 때문에 다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조금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배당 성향을 낮췄냐?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배당 성향을 낮추고 각 은행들의 유보금을 늘리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비단 우리나라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20%의 배당 제한 정책이 6월 30일 이번 달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작년에 배당 성향이 20%까지 하향 조정했던 많은 금융지주사들이 이제는 다시 배당 성향을 높일 수가 있고,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금융주를 투자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5대 금융지주사들 단기 순이익에 대한 자료인데 얼핏 보더라도 우리금융을 제외하고 KB, 신한, 하나, 농협 모두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단기 순이익에 큰 차이가 발생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KB금융하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배당 성향, 배당금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배당 성향을 20%에서 26%, 과거로만 회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단기 순이익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에 중간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배당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신한지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지주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과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여러가지 모멘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꼭 분기 배당이 아니더라도 많은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긴축과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상존하는 구간이고, 또 20%의 배당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만큼 배당주로서 매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중간 배당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신한지주가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면 다른 금융지주사들, 어쩌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같이 분기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한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부터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정책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가지 기업들의 실적과 지금 현재 상황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주하고 다르게 성장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한지주를 보더라도 2월달부터 별다른 변동성 없이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KB금융, 지금 이 종목은 신한지주와 다르게 조금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금융지주,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2월부터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성장성을 겸비한 업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처럼 몇 년 동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고배당주로서 배당 투자를 위한 업종으로서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구간에서 긴축과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모멘텀과 함께 이런 업종들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배당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6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2022년 내년에 대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있어서 올 초에 비해서는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